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여러분, 50일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50일 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50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한 달이 훨씬 더 남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레이스에 지치지 않고 잘 버텨주는 거 꼭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우리 오늘 기회복 수업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불금을 열심히 공부로 한번 불살라 봅시다. 자, 21번 들어갈게요. 법률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죠. 요거는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주민자치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주민 청구 조례안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1년입니다. 1개월은 너무 짧고요. 그죠? 1년 이내에 의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3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사안은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례대표, 아니, 우리가 주민소환제에 대한 건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조건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요. 그중에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요거는 우리 일반 행정직에선 잘 출제가 안 되지만 7급 지방자치론에선 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령을 한번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건 징계가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아닌 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공개회의에서 경고할 수도 있고요. 공개회의에서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지방의회에 출석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7급 지방자치로는 30일을 45일로 바꾼다든지 50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오답들을 되게 많이 내거든요. 어쨌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까지 총 4가지입니다. 자격 심사를 통해 자격의 상실을 의결하는 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아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의 내용이 없고요. 지금 보시는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징계 내리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제명 의결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딱 100조, 100조 100. 100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해설제도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23번 갑시다. 비용 편익 분석 뭐 쉽죠? 비용 편익 분석은 내부 수익률은 아시겠지만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입니다. 비용이 100이고 편익이 150이라고 한다면 수익률 50%가 발생을 해서 50이 더해져야지만 지금 보시는 이 크기가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요,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 비용을 현재의 편익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똑같아지니까 순현재 가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편익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그 크기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여기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프로젝트는 현재 타당성을 갖추게 되죠. 비용 편익 비율은 아시겠지만 비용 대비 편익 요거는 1보다 커야지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번.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게 되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정리를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했을 때 크기가 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할인율이 되게 높다.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했을 때 그 크기가 확실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셔야 돼요. 할인율이 낮은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경우, 자,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의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보다 얘의 가치가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할인율이 높을 때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낮게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 케이스, 할인율이 높은 상황보다는 과대평가, 평가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X고요. 요거는 할인율이 낮은 경우와 할인율이 높은 경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미래 가치를 현재로 평가했을 때 더 괜찮은 평가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 여부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회적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본에 비해서 형성 과정이 되게 불투명하고 경계도 불명확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가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게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공유되는 행동 규범이나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이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4번, 1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갈 건데요. 이 25번 문제는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가 3번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기출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됐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요거 통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3번의 선지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 5번을 아니까 아는 만큼 풀어준다는 거. 꼭 원칙대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자정보법에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2번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행안부 장관이 만들어야 하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각각 기관별로 수립을 해서 중앙사무관장, 기관의장, 전자정부 관련 사무는 행안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3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원래 행정정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공동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지금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전자정법 제3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 조문에 대한 내용들도 해설지에 같이 수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어떠한 정보가 이 공동 이용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4번 전자정보법에 전자정보에 날이 있다고 했죠. 그게 제가 그렇게 날짜를 안 외우려고 해도 딱 외워준다고 했어요. 6.25 전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번 맞는 선지고요. 5번 지능정보와 책임관 관련된 내용은 지능정보와 기본법 관련 내용이고요. 작년 9까지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 업무와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일 동안 25개의 문항으로요. 네, 소방 간부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보는 작업들이 다 여러분에게 약간 번외의 기출 문제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또 다음 주의 내용들도 좀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정말 잘 보내시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